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축구 역사상 정말 이런 선수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경이롭습니다. 정말 우리 선수여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실력과 스타성에 인성까지 겸비한 전무후무한 축구 스타가 아닌가 싶은데요.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의 악질적인 도발에 대처했던 품격 있는 행동, 그리고 경기를 마친 이후 사우디 선수단을 대했던 클래스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언론, 그리고 패배를 겪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축구계의 팬들까지 언론까지 감탄하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는데요. 이날 경기 사우디 선수들이 정말 이번 대회 들어 가장 조금 비신사적인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 끌기도 많았고 도발도 하고 폭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조금 우리가 보기에 불쾌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 특히 캡틴 손흥민 선수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고 이런 악의적인 행동에 대처하는 모범 사례가 무엇인가, 같이 싸우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끝끝내 이겨냈을 때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왜 스포츠가 중요한가,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세계 평화에 있어서 축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정말 축구의 표상이 손흥민 선수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안컵 공식 채널 역시 경기를 마친 이후 승부차기에서 패배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카사르 골키퍼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손흥민 선수의 직캠 영상을 소개하며 뷰티풀 게임이라고 소개했고 What's not to love?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 영상에 대한 해외 팬들의 댓글 역시 마찬가지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스페인어로 아시아의 태양, 소니는 써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는 태양과 같은 존재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언제나 환상적인 스포츠맨십을 보여주고 그게 내가 진심으로 한국을 따르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 스퍼스 선수, 이 토트넘 선수가 또 한 번 이제 클래스 있는, 품격 있는 행동을 했다라면서 역시 토트넘의 대표적인 선수로서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또 언급했던 해외 팬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패배한 사우디 선수들을 그냥 위로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경기 내내 감정을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질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화가 날 수 있었던 장면들도 있었음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런 행동을 보였다. 그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 역시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는데요. 경기 중에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센터백인 알 블라이히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이제 킥을 처리하려고 했던 순간에 밀어내고 좀 이제 밀고 도발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조금 짜증나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행동을 딱 당했을 때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농담을 하면서 이 분위기를 풀어내려고 했어요. 같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은 싸우고 이제 달려붙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함께 강정 싸움을 표출하면서 경고를 받는 경우도 흔히 나오는데, 이미 조별리그에서 조금 불운하게 바레인과의 첫 경기 때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경고를 받았다면 8강전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저 그 경고도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살인 게 아니라, 정말 이 분위기, 축구라는 게 전쟁이 아니라 축제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이제 적이 아니라 동업자이자 동료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블라이히 선수가 또 기분 나쁠 수 있게 손흥민 선수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기분 나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난스럽게 이제 대처하면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입모양을 통해서 저희가 완전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표정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기분이 나빴다가 이것조차 웃어넘길 수 있게 좀 풀어주면서, 장난하는 거지 너도, 야 나도 장난으로 받아들일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승부차기 끝에 이겨냈기 때문에 오히려 울상을 지으며 경기를 끝냈던 것은 알 블라이히 선수였는데,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경기 중에 감정 싸움과 도발의 승자는 누구냐,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자다.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가 이성을 차리고 오히려 신사적으로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면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 알 블라이히 선수의 이날 경기를 보면서 황희찬 선수의 목까지 가격했고 굉장히 경기 내내 기분 나쁜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분개했던 선수가 바로 이 선수인데요. 1989년생으로 34살 베테랑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181cm의 키에 센터백으로서는 크지 않은 선수인데, 이런 조금 더티한 플레이, 손을 쓰고 도발적인 플레이로 살아남았던 선수가 아니냐.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로 이제 50회에 가까운 국가대표 경기를 토화했던 선수이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명문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알힐랄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러한 행동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품격 있는 대처에 대해서는 서아시아 아마도 이제 아랍 지역의 이제 매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이런 행동을 찬사하고 존경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랍어까지는 어떻게 이제 번역기를 적어도 돌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 문자라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손흥민 선수가 밀리고 머리채도 잡히고 이런 상태 속에서도 웃어 넘기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행동 속에 알 블라이히가 고개 숙이게 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런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 외투를 벗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센 바람을 부르면 이제 오히려 더 안 벗으려고 하고 따뜻한 햇살을 뿌리니까 더워가지고 벗게 만드는 그런 우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햇볕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같이 싸워서 이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경기를 마치고 나선 또 손흥민 선수가 먼저 패배한 알 블라이히를 딱 보면서 포옹을 하자, 앉자, 우리 게임 잘 끝냈다, 이제 화해하자, 약간 이런 제스처를 취했고, 그에 받쳐서 알 블라이히도 다가와서 안아주면서 또 함께 포옹을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했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과의 느낌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서로 웃으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이렇게 다독여주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이 또 크게 조명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 아랍 지역, 사우디 지역에서도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 선수들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우디 선수를 품어주고 위로해줬던 모습들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 블라이히 선수뿐만이 아니라 경기가 끝났을 때 정말 모든 경기에 출전한 사우디 선수들을 다 한 명씩 안아주면서 마치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캡틴인 것처럼 다 위로해주니까 사우디 선수들도 감동해가지고 막 너무 고마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패배했음에도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니까 다른 사우디 선수들도 그걸 딱 지켜보면서 마치 줄 서서 손흥민 선수의 포옹을 받기 위한 이제 사인회에 줄을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됐거든요. 바로 이게 손흥민 선수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이자 아시아 역대 최고의 스타가 손흥민 선수잖아요. 이제는 아시아라는 범위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스타이자 세계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올라있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의 캡틴이고 토트넘의 캡틴이고 프리미어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이고 프리미어리그의 아이콘인 것은 물론이자 아시아의 캡틴이다. 아시아 축구 전체를 이끌어가는 캡틴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아시안컵에서 탈락한 상대 아시아 국가 선수들까지 품어주고 위로하는구나. 조별리그에서 말레이시아 선수들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를 상대한 많은 이제 상대팀 선수들이 유니폼도 요청하고 사인도 요청하고 상대팀 코칭 스태프까지도 사인을 요청하고 사진을 요청하고 이럴 정도의 위상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 중에는 그런 것 없이 정말 정면 승부를 펼치는 거지만 이렇게 그 경기 중에 이런 행동들이 손흥민 선수가 상대 역시 승부욕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것들을 또 상대의 승부욕을 나쁘게 발전시키고 또 보는 사람들이나 본인에게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승화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인배의 품격,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도 감정이 있고 어릴 때는 싸웠던 적도 있고 또 마냥 상대의 도발과 악의적인 행동을 좋게만 넘기는 게 꼭 능사는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사우디 선수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손흥민 선수의 밑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진정한 리더십이자 진정한 인간의 품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시는 대로 이제 알 브라이크라든지 뭐 칸노라든지 뭐 여러 많은 선수들을 위로해주는 손흥민 선수의 포옹 하나하나, 모든 선수들을 포옹해주는 모습을 보시는 대로 이 아랍 매체에서, 아랍 미디어에서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이 손흥민 선수의 이런 품격 있는 행동이 서아시아 지역에도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알 블라이히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황희찬 선수의 목도 조르고 손흥민 선수의 머리끄덕이를 잡아잡겠던 모습들이 해외 언론, 유럽 언론까지도 많이, 또 유럽 미디어까지도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알 블라이히 선수가 상대팀의 에이스를 감정적으로 도발하는 데 있어서 좀 전문가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우디 프로리그에서도 알 나스르와 알 힐랄이 어떻게 보면 라이벌 팀들 사이인데, 알 나스르의 스타인 호날두 선수를 알 힐랄의 알 블라이히 선수가 도발하고 좀 이제 신경전을 벌였던 모습들도 이미 많이 화제가 됐었고, 또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는 메시 선수에게 도발을 하고 메시 선수를 건드리고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모습을 하니까 세계적인 또 스포츠 축구 전문 이제 미디어인 트롤 풋볼에서도 이 알 블라이히가 또 이런 행동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대처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워낙 세계적인 스타다 보니까 축구의 영상이나 직캠을 다루는 거의 모든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해외 팬은 이거는 레드카드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했던 소니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축구가 사람들에게 인성적으로 교훈을 줄 수 있는, 도덕적으로 교훈을 줄 수 있는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의 행동에 찬사를 보낸 것이고요. 손흥민 선수의 감정 컨트롤 이제 정말 인크레더블하다라는 루디 오원스라는 분의 댓글도 있었는데, 이러한 행동이 정말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나왔다는 것이 실망스러운데, 정말 알리 알블라히는 완전히 뭐 이성을 잃은 것 같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켜보는 축구에서 이런 행동은 더 이상 나와서 안 된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야말로 진정한 귀감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일본 팬들의 반응도 소개했고 일본 언론의 반응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우디 정말 이제 나쁜 행동 많이 하고 있다. 알힐랄에 뛰고 있는 사우디의 5번 선수 여전하다. 일본 역시 사우디와 경기를 했던 사례들도 있고 아챔 경기도 했던 바가 있다 보니까 이 알 블라이히 선수의 악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대지 마, 나쁘네 이런 반응들까지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황희찬 선수의 당한 목조르기에 대해서 울버햄튼 팬들까지도 이제 분개했던 반응까지 소개하면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사우디 선수를 위로했던 모습을 보면서 일본 매체와 일본 팬들 역시 이게 월드 클래스 선수, 세계적인 선수의 품격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면서 일본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뉴스 보도 채널이죠. 미국의 CNN 방송의 이제 인도네시아판, 아시아판, 동남아시아판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행동이 화제가 됐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블라이히가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굴욕적인 행동을 하면서 큰 비난을 받고 있고 이제 화면상으로도 손흥민 선수를 밀치고 머리를 끌어당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다행히도 침착하게 반응했고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이 심판의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마치고 나서 손흥민 선수는 알 블라이히를 껴안아주면서 포옹해주면서 도덕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프로 선수로서의 자신의 강점을 보여줬다. 손흥민 선수가 진정한 프로 정신을 발휘하면서 비신사적인 선수까지도 품어 안아줬다라는 엄청난 일의 상황이 CNN을 통해서 뭐 아시아판이긴 하지만 아시아 전역에 또 소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 블라이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대로 사우디 리그에서 호날두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레시에게서도 이런 자극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 자극들에 대해서 모든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 대처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실력이 손흥민 선수보다 뛰어났던 축구 선수 당연히 역사적으로도 있고 또 더 큰 스타도 있고 뭐 다양한 스타들이 있지만 인성을 함께 겸비한 품격과 품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역대 최고의 선수가 전 손흥민 선수가 아닌가 정말 감히 얘기 드리고 싶고 축구계를 넘어서 스포츠 스타 그 자체로서도 이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인성적인 부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CNN 인도네시아 판뿐 아니라 베트남의 대표 매체인 더 타오 역시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 선수의 도발에 응수한 것은 미소였다. 같이 싸우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CNN의 보도처럼 메시와 호날두를 도발했던 알 블라이히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는 이제 품격 있는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알 블라이히가 메시에게 가서 너는 우리를 못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또 호날두를 열받게 했던 그런 상황들도 소개를 하면서 이런 행동들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도 또 한 번 있었는데 손흥민은 넘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트남의 또 다른 언론 역시 손흥민 선수의 머리를 잡아채고 황희찬 선수의 목을 조른 선수를 손흥민 선수는 안아줬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비스포츠적인 행동을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좀 교훈을 줬는지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제 승부차기에서 이기고 나서 위로까지 했다. 정말 예의 바른 행동을 했다. 손흥민 선수의 품격과 인성에 대해서 해외 언론에서도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승부차기 승리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가 됐는데 대표팀의 풀백 선수인 서령우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현장에서 한국 취재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승부차기를 앞두고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못 넣어도 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이제 대표팀의 주장일 뿐 아니라 감독과 같은 역할까지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좀 쉽게 편안하게 승부차기를 처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와의 경기가 끝나고 하루 지나서 이제 현지에서 회복 훈련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선수 대표로 인터뷰를 가졌거든요. 2011년 아시안컵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처음 아시안컵을 참가를 했었잖아요. 그때가 또 박지성 선수의 아시안컵이자 대표팀 은퇴 무대였는데 이때 우리가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나서 연장 접전 끝에 2대2로 비기고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승부차기에서 모든 선수가 3연속 실축을 하면서 졌었단 말이에요. 그때 팀의 주장이었던 박지성 선수가 키커로 안 나섰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친하니까 정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를 원망하고 있다. 이럴 때 리더가 되는 선수들이 좀 나와서 차줘야 하는 거 아니냐. 1번 키커나 마지막 키커 가장 어려운 키커를 이런 선수들이 책임져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선수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었기 때문에 먼저 찾고 정확한 페널티킥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사실은 한동안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슈팅력과 중거리 슈팅력과 많은 감차가 뛰어나긴 한데 페널티킥의 약한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팀 동료였던 케인의 그 패턴을 거의 그대로 뭐 흡수한 그런 모습들, 날카로운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잘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연습의 결과다. 항상 훈련하고 남아서 페널티킥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들. 30대 중반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선수로서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손흥민 선수야말로 정말로 스포츠 선수, 축구 선수로서 진정한 롤모델이 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도 야유나 분위기 신경 쓰지 말고 공과 골대 내가 맞추는 발만 신경 써라. 이렇게 또 선수들에게 조언도 했다고 했고요. 또 조현우 선수가 잘 막아줬다라고 고마워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인터뷰에서까지도 이야기거리 만들어내면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이 축구계 또 한국 축구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또 앞서 말씀드린 장면들을 통해 아시아 축구계, 전 세계 축구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선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또 기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는데요. 역시 지금 대표팀에 대한
대한 여전히 이제 불안한 시선이나 비판적인 시선이나 많은 그런 이제 지적들이 있는데, 서포트를 받아야 운동장에서 뛸 힘이 생긴다. 응원해달라. 어제 사우디와의 경기가 좋은 예시였다. 물론 이제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뭐 언론상의 기사나 또 많은 비판 여론이 있어도 경기장에서는 정말 팬들이 한 마음으로 끝까지 응원을 했거든요. 힘든 상황에서 선수들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을 웃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결승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목표, 우승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또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대회가 끝나고 나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회 전에 흔들지 말자. 물론 아쉬움들이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밖에서 얘기한다고 내부에서 그걸 보고 피드백을 받고 뭐 그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클린스만 감독이 매번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그 부분을 딱딱딱 씹어주면서 고치고 개선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클린스만 감독이 밖에서 그런 댓글 반응이나 기사를 보고 고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은 세부 전술 디테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감독은 아니지만 큰 틀을 만들 수 있고 경기를 보면서 판단하고 선수를 판단하고 축구 선수 출신, 월드 클래스 선수 출신으로 보는 그런 감각이 있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 코칭 스태프도 있고 또 손흥민 선수나 뭐 선수들 간의 전술적인 소통과 노력과 준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봤을 때 또 굉장히 아쉬운 부분,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경기를 보면서 최고의 응원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는 호주와의 8강전이 이틀만 쉬고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 또 스포츠는 항상 이변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호주보다 분명히 강한 전력인데 2015년 결승전에서 패배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꺼내긴 좀 그렇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잘 준비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 사우디와의 경기 승부차기까지 겪으면서 이겨내면서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기자분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얘기한다. 또 한국에서 또 경기장 현장에서 응원해주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우디와의 경기를 통해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체력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 경기를 통해 더 강한 팀이 될 수 있었다. 다만 또 그 승리에 젖어있지 않고 잊고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호주전에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죠. 이 경기,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가 넣었던 골이 한국 대표팀의 A매치 역사상 가장 늦게 나온 골이었는데요. 이 경기에 출전한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통산 아시안컵 최다 출전 16경기로 공동 1위였는데요. 이제 8강 호주와의 경기를 치르게 되면은 이영표 선수와 함께 갖고 있던 공동 기록을 넘어서는 17경기 출전으로 단독 1위가 되고요. 그리고 사우디와의 경기 출전으로 손흥민 선수가 A매치 역대 출전 한국의 7위 121경기가 됐고, 또 이제 최장기간 출전 기록도 김영호 선수에 이어 10위에 올랐습니다. 13년 31일에 이르는데, 아마도 이제 김영호 선수가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북중미 월드컵까지 좀 뛰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때까지 컨디션을 봐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다음 월드컵까지 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 많은 기록들, 최다 출전, 최다 골, 최장 출전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조금 전에 있었던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8강전 대지표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란과 시리아의 경기가 마지막으로 열리게 되고 그 이후 8강전 일정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과 호주의 8강전은 2월 3일 토요일 0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금요일 밤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사우디와의 경기보다 조금 더 보기 좋은 시간대에 열리니까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대한민국의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캡틴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한준TV에서 아시안컵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